입니다. 보물섬 7화 차강천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된다. 유언장의 내용이 모든 음모를 뒤흔든다. 서동주의 캐릭터 묘사를 살펴보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다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동주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는 관심이 없는 인물로 대신 대산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노령의 차강삼이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면 대사는 황무지가 될 것이고 그는 누구보다 이러한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대산의 그룹을 시간이 지나면서 인수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볼 때 동주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실제 자신인 성현과 다른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손녀를 활용하려는 그의 계략은 은내를 만나면서 실패로 돌아갔지만 은내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서동주가 아닌 이상적인 성현이 되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 다른 관객이 궁금해하는 것은 공비서에게 친자녀가 있는지 여부다.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며 공비서가 오랫동안 누군가와 비밀리에 협력해왔다면 그가 무심코 자신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얼굴에 나타난 놀란 표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비서가 성현이 서동주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과 비밀을 밝힐지 말지 고민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후자가 전자보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동주가 우성숙의 아들이라면 앞으로 그와 지선우의 인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두 남자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차강철은 아들 없이 딸 둘만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서동주라는 숨겨진 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동주는 차강철의 아들이 아니라 아내 우성숙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산을 두고 동주와 선우 사이에 어려운 관계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지선우의 어머니 지영수가 아들이 차강 3세의 아들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선우와 동주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스토리의 향후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서동주의 캐릭터와 대산의 멤버들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감을 더욱 높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서동주는 기억을 잃기 전에 자신의 진짜 정체인 성현을 숨기는 동안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손녀의 이름을 활용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은내를 만나면서 그의 계획은 무산되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다른 상황에서 이상적인 성현이 되기 위해 헌신하게 되었다. 또 다른 잠재적인 선택지는 공비서에게 친자녀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설정상 그럴듯한 서사이며 공비서가 오랫동안 누군가와 비밀리에 협력해왔다면 서동주가 자신의 이름을 밝혔을 때 공비서의 당황한 표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비서는 성현이 서동주였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으므로 공비서에게 친자녀가 있다는 설정보다 서동주의 출생에 대한 비밀이 더 중요할 가능성이 크다. 서동주가 우성숙의 아들이라는 시나리오가 맞다면 이는 서와 지의 유대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차강철은 딸 둘만 두고 아들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숨겨진 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서동주일 가능성이 크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서동주는 차강철의 아들이 아니라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산과 다른 멤버들 사이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서동주와 지선우 사이에 주목할 만한 갈등이 발생하는데 후자는 전자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 또한 지선우의 어머니 지영수가 그가 차강 3의 아들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큰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서동주와 지선우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대산그룹의 권력을 둘러싼 드라마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장소들은 앞으로 이어질 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서동주의 성격과 대산그룹을 둘러싼 인물들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것이다. 의도한 시나리오가 맞다면 앞으로 이어질 서사에서 비서의 역할은 더욱 흥미진진해 보인다. 동주를 도울 수도 있고 반대로 그에게 어려움을 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염장과 그의 비서 천구는 동주를 잡기 위해 항상 움직이고 있다. 염장은 선의 지시에 따라 여러 명의 큰 부하를 동원하고 동주를 노리기 위해 마치 주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장면은 코믹한 성격을 띠고 있는 듯했고 기억을 잃었더라도 동주가 쉽게 전복될 것 같지는 않다. 결국 천구의 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염장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드라마의 분위기 톤이 무겁고 심오하기 때문에 악당들의 행동도 어느 정도 진지함을 가지고 묘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고 드라마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흐름의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싸움을 살펴보면 호도, 염정선, 천구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여전히 동주에게 압도당했다. 이 흐름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동주는 아마도 어떤 고난을 겪고 있을 것이다. 결국 염장과 천구가 동주를 잡는데 성공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차 회장, 연암, 배원배, 지선우 등 동주를 돕는 인물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전처럼 오르기 어려운 산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동주는 은나이와 다시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은나이는 동주의 기억상실에 심하게 반응하는 듯하다. 은나이가 동주에게 휴대전화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둘은 이 휴대전화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기기에 있는 영상과 사진을 살펴보면 동주가 은나이를 사랑했다는 게 드러난다. 하지만 은나이는 현재 사귀고 있는 상태라 동주는 우리 불륜 있었어? 라고 묻는다. 은나이가 바로 네! 라고 대답할 가능성은 낮다. 대신 동주는 은나이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기억을 잃기 전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인지, 현재 상황이 왜 이런지 알게 된다. 이후 동주는 차 회장, 염장, 허일도 등을 개별적으로 만난다. 동주가 집으로 돌아온 후 가장 큰 목표는 범인을 찾는 것이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뿐이다. 서사는 어느 무리가 나를 죽이려 했을까? 와,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내 보복하겠다. 는 내용으로 전개될 듯하다. 동주는 결국 기억을 되찾고 이 과정에서 성현의 존재를 알고 있던 공비서를 만난다. 이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감춰진 정보나 공비서가 성현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정보를 폭로하려는 의도다. 이 부분이 이 작품에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전개를 통해 이 장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가 크다. 더불어 예고편의 마지막 장면은 동주가 잡혀 고문을 당하는 모습이다. 앞서 동주가 허술한 마취 주사로 인해 쉽게 뚱뚱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지만 이 장면은 결국 그를 조심스럽고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묘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동주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역설은 실제로 동주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염장의 목적은 동훈의 기억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동훈이 기억을 되찾으면서도 여전히 기억을 잃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동훈에게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데 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염장의 전략은 동주의 편견에 직면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며 이는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것이다. 차강천은 사무실의 가죽 의자에 힘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숨소리는 불규칙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갑작스런 가슴 통증이 그를 덮쳤고 책상 위에 서류가 흐릿하게 보였다. 부하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보스, 괜찮으세요? 차강천은 손을 들어 그를 막으며 힘겹게 말했다. 의사를 불러. 그의 눈이 감기며 의식이 흐려졌다. 병원으로 실려간 차강천은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심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차강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죽음을 예감했다. 그날 밤 차강천은 병실에서 비밀리에 변호사를 불렀다. 유서를 써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그의 말을 받아 적었다. 유서가 완성된 순간 그의 심박 모니터가 점점 느려졌다. 다음 회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서사에 더 관심이 생기면서 다음 전개를 기대하며 여기서 마무리하겠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